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10번 문제인데 이 10번 문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요. 자, 문제집 242페이지, 문제집 242페이지 10번 문제 1번 지문 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부동산 임대 발생한 소득에서 자 제외한다 그랬는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기타 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2번 부동산 임대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거고요. 3번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맞고요. 이것도 한번 논에 익혀두시고 4번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예요. 따로 임대소득만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고 종합소득세로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한다? 따로 분리해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 5번이 이제 아주 깊은 내용이 28회 때 나왔었는데,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먼저요, 총 수익 금액에서 여기서 필요 경비를 빼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데, 그럼 이 총 수익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보세요. 총 수익 금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총 수익 금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먼저요, 임대료예요. 임대료는 월임대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아까 소개해드렸죠?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발생하는데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데, 요거 말하자면 자 보증금, 전세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대료, 간주임대료, 또 그 다음에 또 관리비 수입, 또 그 다음에 보험차익, 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합한 것을 우리가 총수익금이라고 하고요. 이 관리비 수입에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 좀 기억할 게 공공요금이에요.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수도료 등 공공요금 있죠. 공공요금은 여기서 관리비 수입에서 제외해요. 그리고 나머지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잡다하게 청소비, 난방비 막 이런 것들은 다 포함해요. 관리비 수입에. 요건 제외하고 관리비 수입에서. 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그러면 또 어떻게 구하느냐? 간주임대료. 특히 주택 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한번 볼게요. 요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택에 대한 것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거,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했을 때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느냐? 먼저요, 보증금 합계액이요. 보증금 합계액에서 얼마를 빼냐면요, 보증금 합계액에서 요거 3억 원을 빼요. 아까 우리 소개해드렸어요. 전세주택은 몇 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우리가 간주임대료 총수익금 산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억 원 초과할 때만 과세하기 때문에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까지는 과세 안 하기 때문에 빼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에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또 요거요 60%만 과세해요. 60%만 과세하고, 자 그래서 보증금의 전체 100%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빼는 게 있어요. 자, 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일단 곱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자율을, 법정 이자율을 또 곱하는데, 그 이자율이 뭐 현재는 2.1%인데 그거는 이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 또 임대 일수를 곱해요. 그래서 365분의 1인데 대개 임대 기간을요 시험에서 365분의 71일 이러면 약분이 엄청 골치 아파지겠죠?
계속 뭐 소점으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임대 기간은 이제 임대 일수를 곱하는데 여기 임대 일수인데 임대 일수는 대개 1년으로 해요. 그래서 365분의 365 1로 딱 이렇게 변수 안 되도록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요. 그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게 여기 현재는 2.1%인데 시험에서 2.1%로 나오면 계산이 엄청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되게 그냥 임의적으로 정기예금 이자율은 뭐 2%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뭐 1%다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금융수익을 빼요. 금융수익을 빼가지고 자, 간주임대를 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수익.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식을 정확히 저처럼 외울 필요가 있냐? 뭐 그렇진 않고 이 식의 의미들을 한번 이렇게 그 용어들을 눈여겨 봐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금융수익을 뺄 때 이 금융수익, 자, 간주임대를 계산할 때 금융수익을 차감하는데 이때 이 금융수익에 대한 게 5번 지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이걸 차감할 때 있죠.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은 요 금융수익에 포함하는데 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것은 금융수익에서 제외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포함한다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5번은. 그래서 해설 한번 볼게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 계산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차감되는 금융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한 번 밑줄 그어놓고 또 나올 가능성 낮으니까 한 번 이렇게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번 한번 보고 지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간주임대를 계산한 식을 자, 한번 이렇게 눈여겨 봐놓고 용어를 한번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전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그때는 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또 우리 인강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은 저보고 읽어보라는 게 그러면 진짜로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답지를 보고 뭘 체크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융통성이 제가 읽어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기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 읽고 그 다음에 해설 보고 정답 보면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서 포인트 만약에 어떤 거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틀린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거나 답을 체크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5번이다 그러면 10번 문제 같으면 그러니까 11번 문제 같으면 해설을 봤더니 정답을 봤더니 5번이에요. 그럼 5번에 봤는데 뭐가 틀렸다고 돼 있으면 그 틀린 것을 보면서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눈으로 보면서 거기다 체크를 해야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럼 아까 나왔었지만 그 합산이잖아요. 부분은. 그럼 합산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X를 하면서 합산한다는 의미를 표시해 놓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읽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문제 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머리가 막 돌아가니까 두뇌 활동을 급격히 하니까 뭐 과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포인트가 어떤 건지 익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체크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이래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자 보게 되면 이제 정확히 명확하게 포인트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면 좀 더 명확히 그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별 표시하거나 또 특별히 지문 체크한 거 나중에 9~10월 달에 이제 나중에 이 문제집을 다시 한번 이제 체크된 것만 쭉 보면은 그 포인트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하면 3회독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1회독하고 해설 강의 들으면서 2회독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수업 끝나고 하든 나중에 하시든 하든 다시 읽으면서 복습하면서 읽고 그러면 3회독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문을 자꾸 익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243페이지 12번이나 13번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요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다 배운 거고. 그 다음에 244페이지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요 14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한번 보세요. 갑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했다. 2020년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단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가 임대업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그 임대기간은 1년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월임대료가 1,000만 원이고
천만 원이라네.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등록한 상태고요. 세율은 연 14%,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소득이 지금 월 임대료가 100만 원씩이니까 1년이니까 얼마예요? 주택 임대소득이 얼마예요? 1,200만 원. 2천만 원 이하라는 얘기죠.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 분리과세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14% 세율로. 그럴 때 분리과세 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 구하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요약식 강의라든가 기본서 강의할 때 우리가 배웠었는데, 분리과세 시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에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산출세액은 구하라고, 지금 산출세 구하라고 했잖아요. 분리과세 할 때.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수익금액이요. 보세요. 수입금액, 임대소득에 대한 이 수익금액에다가 여기서 이제 1- 필요경비율이요. 1- 필요경비율을 자, 요거 1- 요거 뺀다고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곱합니다. 수익금액에다가 필요경비율을 곱하는데 1- 필요경비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공제되는 금액을 빼고요. 공제 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득세 세율 몇 프로요? 14% 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확히 못 외우더라도, 외우면 좋은데 못 외우더라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분리과세할 때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 세율은 무조건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수익금액이 지금 100만 원씩 해서 1년이니까 얼마예요? 1,200만 원이요. 자, 1,200만 원, 2천만 원 이하여가지고 지금 분리과세 선택하는데,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이 필요경비율이라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자는 경비율을 몇 프로 인정하냐면 이게 60%를 인정해요.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자는 50%만 경비율을 인정하고요. 공제되는 금액 있죠? 이거 빼주는데, 기본적으로 빼주는데, 공제되는 금액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자는 이거 얼마예요? 400만 원을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이게 200만 원을 공제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 분리과세 시 산출세 구하는 계산식인데요. 그럴 때 수익금액이 1,200만 원이에요. 1- 필요경비율이니까 등록했다고 그랬으니까 임대사업자. 그럼 60% 경비를 인정해요. 그러면 1- 60%니까 이거 결국은 몇 프로, 100분의 100이니까 100%에서 60% 빼니까 결국 몇 프로를 곱한다는 거예요? 40%를 곱해요. 그래서 1,200만 원에다가 40%니까 자, 248, 424 얼마입니까? 1,200만 원에 40%는 얼마예요? 480만 원이죠, 여러분들. 48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 여기서 400만 원을 주택임대사업 등록했으니까 400만 원을 빼요. 그래 얼마가 남아요? 80만 원이요. 그러면 요까지 이제 80만 원 나왔어요. 그럼 80만 원에다가 소득세 세율 14%니까 80만 원 14%면 얼마입니까? 예? 48, 30이고 얼마입니까? 11만 얼마요? 11만 2천 원이요. 11만 2천 원이 이렇게 11만 2천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이 식을 외우면 좋은데 외우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 분리과세할 때 산출세 구할 때 수익금액에서 경비율 1만 필요경비를 곱해주는데, 그때 경비를 곱할 때 등록자는 몇 프로? 60% 인정해주고 미등록자가 50%, 공제되는 금액 빼는 게 있는데 등록자는 얼마? 4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 그리고 꼭 기억할 거, 소득세 세율은 분리과세 세율이 몇 프로다? 14%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요 문제를 통해서 요 분리과세 시에 산출세 구하는 거 있죠?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니까요. 자, 소득세법상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련된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적의 목적으로. 이거 틀린 게 뭐냐면 소득세법상이 틀렸어요.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 기간 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요, 주택, 신축, 판매, 요거 건설업인데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업적으로 팔면 뭐다? 매매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근데 이 부동산 매매업이
소득세법상 일과세 기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 기간이에요.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보세요. 1년을 두 기로 나눠요. 1기, 2기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과세기간인데 이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요. 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엔드 2회 이상 판매했을 때 1박 2일일 때 그때 매매업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절 보세요. 1과세 기간 내 부동산을 2번 사고 1번 팔았어요. 2번 사고 1번 팔면 매매업이에요? 아니면 양도세이에요? 상업소득이, 그러니까 매매업, 상업소득이 아니면 양도세이에요? 양도세입니다. 왜냐하면 1회 이상 취득하고 엔드 2회 이상 판매했어야 되는데 2번 사고 1번 팔면은 1박 2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2번 팔았어야 되는데 1회 이상 취득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양도세로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득세법상이 아니라 보다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취득하고 엔드 2회 이상 판매 1박 2일 요거 매매업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양도하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요.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 법인이 부동산 양도하면 법인세 과세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이 다른데 주택, 신축, 판매가 건설업이고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면 신축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매매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매매업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상가 신축 판매했어요. 주택 신축 판매 아니니까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예? 아까 그랬잖아요. 건설업에 주택 신축 판매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나머지는 다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사업적으로 팔면.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요 정도 보시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앞으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소득세 다 받고 맨 앞으로 갑니다.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세 총론 12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조세 총론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조세 총론은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조세 총론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30회 시험만 이게 30회 시험만 의외로 3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30회 시험만 3문제가 나왔는데 대개는 뭐 한두 문제 출제되어 왔고 올해도 뭐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조세 총론이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출제가 되느냐. 조세의,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조세의요. 조세의는 그냥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물납과 분할납부 이런 것들만 좀 허용세목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작년에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나왔어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모두 골라봐라 나왔었는데 자, 이 조세 분류는 시험에 또 틈틈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자, 요거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또 올해 같으면 가산세, 그 다음에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 요거 중요하고요. 특히 국세 같으면 2020년도 올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제가 올해 이따가 이제 오늘 이따가 제가 PPT를 통해서 조금 요약집에서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기본세는 있는 건데 요약집에 좀 추가해서 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가산금과 납부지연 가산세를 좀 더 제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근데 요거는 시험에 거의 시험에 올해 시험 같으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납세 의무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소멸해서 최근에 보면 28회 시험 때 소멸 나오고 독립화 문제로 성립에서 또 독립화 문제로 29회 때 나오고 자, 30회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개정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요, 세금은 담보가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예요. 여기에 가끔씩 출제가 되는 건데, 아주 가끔 출제되는 건데, 여기
9회 시험 때 나오고 30회 시험에 연달아 나왔어요. 이게 이 부분에서. 그래서 31회 시험까지 3년 연속 나올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좀 낮고요. 그렇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좀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봐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권리구제예요. 조세 불복 절차.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권리구제, 조세 불복 절차가 여기 23회 시험 때 처음으로 딱 한 번 나오고 23회 시험 때 그 다음에 이제 25회인가 그때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30회 시험에서 여기서 작년에 조세 총론에서 3문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은 조세 또 출제 가능성 작년에 30회에서는 여기서도 나오고 그랬었죠. 조세 분류에서도.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뭐 높지는 않습니다. 독립한 문제로는. 그렇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좀 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류 송달 같은 게 있어요. 서류 송달은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되고 그 이후에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올해 제 개인적으로는요. 기한후 신고, 그 다음에 수정 신고라는 게 있어요.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하거나 또 신고했는데 신고 기한에 적게 신고했을 때 이제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수정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한후 신고는 옛날에 지방세법에 있을 때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안 나오고 그랬는데요. 자, 최근에 지방세 기본법으로 오면서는 출제가 한 번도 안 되는데 최근에 개정 내용이 계속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올해는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또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쭉 어떻든 간에 공부를 다 하긴 합니다. 자, 먼저 12페이지 1번 지문은요. 1번 문제는 국세냐 지방세냐 이런 거는 옛날 시험이나 이렇게 초창기 시험 때 국세 세목 골라라, 지방세 세목 골라라 이런 거 나왔고 지금은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래서 어떤 내용 물어볼 때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가지고 어이없이 틀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물세냐 인세냐 이런 것도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인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공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물세, 개별과세하고. 근데 다만 재산세만 원칙적으로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적 성격이 있어서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인세 합산과세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가액을 합산해서 종부세 부과하죠.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양도세 부과하죠. 그래서 인세고 이런 것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 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는 인세. 근데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3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참고고 3번 문제부터 봅니다. 다음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거랬습니다. 우리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보통세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예요. 그런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우리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 농, 찌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적세, 보통세.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대부분의 세금들은 자,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우리가 사용 목적,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분류했는데요. 보통세하고 또 그다음에 뭐요? 네, 목적세로요. 그랬을 때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대부분 부동산 관련 조세 보통세인데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는 세금 목적세, 국세 중에서 목적세.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었습니다. 국세, 목적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에? 교농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의 균형발전 등에서 부과되는. 그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찌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과 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으로 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목적세 찌는 얘네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 종류 국세, 지방세로 나눠 5가지를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교교농, 찌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라는 세금은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또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거나 지하 광물을 채광하거나 지하수를 채수해서 음용수나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뭐 등등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특정 자원분 그런 세금이고 참고적으로 자 중요한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이 중요합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건 어떤가 하면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얘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웬만하면 옆에 누가 같이 나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항상 재산세 친구니까 재산세에 따라서 재산세 옆에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중요하고요. 특정부동산분. 자 됐습니다. 하여튼 교교농찌입니다. 그래서 3번 보니까 교교농찌에 해당되는 게 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두 가지네요. 미음 비읍. 자 그래서 교교농찌에서 미음 비읍법만 목적세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각 세목과 그 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그의 부가세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짝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가세라는 것은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여기를 여러분들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좀 지우고요. 자 여기를 좀 지우고 볼게요. 우리가 독립세, 부가세로 나눠지는데 독립세, 부가세로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보세요.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눠지는데 독립세 본세라고도 합니다. 본세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자, 근데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지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독립한 세금 받을 때만 부과해서 받는데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교육세하고 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가 있습니다. 줄여서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어디서 봤어요? 교교농 목적세이기도 한데 얘네들은 뭐다?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이 교육세가 본세 먹으라는 세금은 우리 시험에서 안 중요하기 때문에 뭐만 기억해요? 농특세 기억하시면 되고 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얘 어디서 봤어요? 찌찌. 목적세예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면서도 보다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족보 항상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족보. 자, 뉘집 자식이냐.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항상 농어촌 특별세를 보시면 농특세를 보시면 얘 뉘집 자식이냐.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교교농 목적세고 또 뭡니까? 얘네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이냐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항상 얘네들을 보면 조총론에서 이걸 떠올려야 돼. 반수적으로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 부가세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자 농특세 나왔다.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부동산 관련한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짝을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독립세, 본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부가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가세들은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독립세,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부가세들은 다 뭘 따라가? 본세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럴 때 취득세, 부가세목은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 부가세목은 자,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자,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20%로. 근데 감면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 받은 게 있는 경우에만 자,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 등록면허세는 감면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되고요. 원칙 지방교육세입니다. 재산세 부가세목은 우리 어떻게 외웠냐? 재산세는 머리 글자를 따 외웠습니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재산세액. 그래서 우리의 부가세목 재산세는 어떻게 외웠다? 재산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사람 이름으로. 종부세 부가세목은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부가세목은 자,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의 역시 몇 프로요? 20%요. 그래서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부세.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요.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예요. 양도소득세는 부가세목이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감면세액의 20%. 감면세액이 20%고. 자, 그래서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가세, 본세목과 그 부가세 여러분들이 이걸 자, 좀 외워두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다음 봅니다. 다음 중 각 세목 감면 없는 것으로 하고 그의 부가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뭐라고요? 지방교육세요.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재산세는 어떻게 했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종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이렇게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을 때만 뭐가?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자, 여기 지방소득세가 세목에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자동 계산인데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하실 때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하고 같이 계산해서 지방소득세 계산이 되면 이건 어디로요? 지자체로 이제 신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가 지방소득세가 옛날에 부가세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독립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습니다. 5번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4번 문제 5번 정답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재산세고 부가세 재진이 뭐 이거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고요. 이게 이제 7번 문제도 그렇고 작년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또 지우고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 뭐 정리하셨습니까?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학집에 다 있고 여러분들. 자, 없는 분들은 저기 하시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
취득시, 그 다음에 보유시, 자, 또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이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포함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종합문제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상속증여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시에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이제 보유세 대표적인 세금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국세에서 어떤 거? 종부세. 얘들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국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예요. 요거만 딱 일단 외워둡니다.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딱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방교육세요. 이 지방교육세는 누이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당 낼 때 얘도 같이 내요.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 보유단계에서 낼 때 모두 같이 내요. 지방교육세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돼요. 근데 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양도시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예.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 중에 아까 배웠어요. 임대업을 통한 상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 대여하는 거니까 보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임대업을 통한 종합소득세는.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보유시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은 양도시에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근데 소득세 납세무자는 뭐를 같이 내요? 뭘 계산해요? 지방소득세를 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니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지방소득세 같이 계산해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인지세가 그렇습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 유통 과정에서. 근데 인지세는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다는, 즉 취득, 보유, 양도 모두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된다. 이렇게 대부분 돼 있기도 하고, 또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도 이름도 옳기도 해요. 그래서 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견해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인지세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데 다만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봤더니 인지세가 취득과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야지만 답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답을 고르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세금이냐?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입니다.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었죠. 하여튼 동네에서는 인기 짱이고, 하여튼 동네에서 무슨 전구가 고장났다 그래도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고쳐주고, 막 농기구 고장났다 고쳐주고. 그런데 그 부부가 일을 하다 말고 그 아저씨가 그냥 쏜살같이 전화 받고 가버리고, 그럼 그 배우자 그 아줌마 혼자 남아가지고 밭에서 일하면서 입이 한 대 발라와가지고 웅성대면서 일하고, 그 아저씨 진짜 간큰 아저씨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취득보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는 자, 부동산 취득보양도 다 낍니다.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인데,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부 아저씨, 취득보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딱 외우면 돼요. 자, 다시 여러분들,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세. 동시 부과되는 거 취득과 이걸 머릿속에 새겨 넣으세요. 작년에도 제가 맨날 이거 새겨 넣으라고 했는데 했으면 한 문제 그냥 가볍게 골랐잖아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취득과 양도 동네리면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중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 얘는 뭐예요? 보유시에만. 탈락이죠? 농특세, 농부 아저씨인가 다 끼겠죠?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취득단계 부과될 수 있죠.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니까 취득단계 부과될 수 있죠. 취득과 보유에. 자, 취득 보고. 인지세는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네. 자, 그러니까 취득단계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세법을 조금만 공부했어도 재산세, 종부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라는 거 알고요. 그럼 2개 빼놓으면은 나머지 3개씩 작재져 있으니까 당연히 취득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니은, 리을, 미음번 4번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작년 문제 봅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겠죠? 보유 단계도. 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니까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뭐예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그러니까 보유 단계 부과될 수 있죠? 보유 양도.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항상 뭘 떠올려요? 재산세. 예, 재산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은 보유, 종부세는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잖아요.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다네요. 그래서 4개 모두 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8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9번 문제도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 이번에 9번은 여러분이 연습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그러니까 취득단계에 부과될 수 없고요.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 농어촌 특별세는 다 끼고 부가세 다 끼고. 그래서 뭐 2번 정답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들 얘네들 부동산 관련 세금들의 과세주체는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떤 걸 알아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방세는요. 자, 과세주체 세분화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특광, 도가 과세 주체한 세금이 있어요.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그렇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자, 취득세,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요. 자, 그래서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얘네들이 다 특광도입니다. 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과세에 주는 세금이 있습니다. 구 도가과세에 주는 세금 어떤 거예요?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는 구 도가과세에 주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에 주는 세금이 있습니다. 제가 분류하는 대로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분류하라고 했어요. 시군구 과세주체는 세금 재산세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특광시군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특광시군이 과세주체인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소득세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이 지방소득세는 얘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얘만 뭐라고요? 특광, 시군, 시군세입니다.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나보고 특광, 돈돼요. 예,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도 특광, 시군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네들 지방세 11개 지방세 세금이 있지만 과세주체는 얘네들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11개 지방세들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요거 얘네들 특광도, 취득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3가지, 구동고, 등록면허세, 시군구, 재산세,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 세목이 아닌 거 그랬는데 어떤 겁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주민세 특광, 시군, 취득세 특광도,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광,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특광 도고요. 등록면허세는 구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닙니다. 5번 정답이고 기출됐던 거. 12번 문제 있잖아요. 이 12번 문제를 이제 12번 문제를 통해서 제가 징수 방법 또 그다음에 가산세 또 가산금에 관한 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거. 그리고 이거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그 징수 방법이나 이런 거 설명하기 전에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